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입니다. 제가 정치 선언을 한 이후 수많은 국민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국민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정치가 잘못되어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화합과 조율의 정치가 아닌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를 해 국민 분열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내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를 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저명한 분들을 모시려 부단히 노력했고 그 결실을 오늘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모신 분들은 호남을 대표하는 큰 정치인이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님과 김동철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이십니다. 호남과 광주에서 모두 사선을 하신 두 분의 양력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분이 그동안 걸어오신 길에서 특히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주선 전 부의장님은 합리적이고 통큰 성품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료 의원들의 깊은 존경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국회 부의장으로서 항상 여야 간의 대화와 협치를 중시하시며 국민을 위한 국회 운영에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정치와 행정 다방면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권력에 의해 여러 번 탄압을 받으셨지만 떳떳하게 일어나신 깨끗하고 강직한 정치인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김동철 전 원내대표님은 민주당에 몸담고 계실 때 항상 당의 쇄신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원칙과 소신을 중시하는 강직한 정치인이십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반대 등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는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문정권에 의해 탄압을 받으시면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신 분입니다. 오늘 호남을 대표하는 훌륭한 두 분을 국민 캠프에 모시게 되어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다른 진영에 계신 분이라도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치 아래 함께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화합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권 교체라는 국민적 열망을 수렴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언론인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저는 20대 국회 부의장과 바른미래당 대표를 지냈던 박주선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기 계시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김동철 의원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깊은 사랑과 성원을 주신 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국민이 신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전직 정치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내년 대선 후 정권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바른 나라를 세우도록 하는데 미력하지만 한 토르 미라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전직 정치인 또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사명과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김동철 전 의원님과 서로 상의 끝에 오늘 윤석열 후보님을 지지하기로 결의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작은 힘이 큰
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님을 지지하는 지지 선언은 우리 김동철 전 의원께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된 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 국회 부의장 박주선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동철 인사드립니다. 저희 두 사람은 국민과 광주 시민의 과분한 사랑에 힘입어 다선 중진 의원으로서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음을 평생의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의 뜻은 접었고 앞으로도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겠지만 우리 정치가 바로 서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조차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길 바랬고 또 성공해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도 없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정부의 실패가 곧 국민의 실패가 되고 실패의 고통은 전적으로 국민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집스레 실패의 길로 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문재인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랬지만 현 정권은 더 큰 실패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발할 때 국민은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 연이은 5.18 기념사, 그리고 현충일 기념사를 들으며 많은 국민들이 감동했었습니다. 그러나 공허한 말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과오는 국민을 사분 오열시키고 갈등하고 반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과업 중 가장 큰 과업이 국민 통합일지인데 이 정권은 친일 대 반일, 친조국 대 반조국, 친노동 대 친기업의 이분법적 잣대로 국민을 편가르고 대립하도록 했습니다. 생각이 다른 국민을 악으로 규정하고 공격하고 집단적 린치도 가하는 풍토를 조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상식과 합리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으로 국민을 괴롭혔으며 국격을 떨어뜨렸습니다. 26전 26표로 상징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 청년들과 서민들을 울린 일자리 참사, 소주성으로 대표되는 비현실적 정책, 역대 정권에서 유례를 찾아올 수 없는 과도한 내편 챙기기 인사 등으로 국정은 파탄 지경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이 시건이 되고 정책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켜도 대통령께서는 사과하지 않고 정책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이 명백한데도 유체이탈 화법으로 딴청을 부렸습니다.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대선은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정치권의 대쇄신을 통해 극우 극좌 양극단의 세력의 대립 정치를 종식시키고 중도와 중심이 되어 합리적 개혁적 보수와 함께 국민통합과 실사구시의 새로운 정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실종되고 없습니다. 김대중 정신은 국민통합, 민생, 실용입니다. 노무현 정신은 원칙과 양심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민주당은 낡은 이념과 운동권 진영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운동권 근본주의자들의 카르텔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없는 변질된 민주당의 재집권은 국가적 불행, 국민적 고통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왜 차기 지도자로 부상했는지 현명한 국민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정치 권력의 정과 정의를 지키는 일에 신명을 다 바쳤습니다. 정치 권력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 있게 행동했습니다.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바라보며 소임을 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라의 근간인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세력에 맞선 윤석열의 투쟁은
이 정권의 환멸을 느낀 국민에게 정권 교체에 희망을 가꾸고 결의를 다지게 했습니다. 윤석열의 투쟁이 없었다면 문재인 정권의 연장, 이재명 시대의 개막은 기정사실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있기에 그를 통해 공정과 정의, 상식이 부활하는 세상을 열 수 있다는 믿음이 국민들 사이에 자리 잡았습니다. 공정과 정의, 상식은 우리 두 사람과 윤 후보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양심과 이성을 지닌 분들이라면 이 지점에서 정파를 떠나 모두가 하나가 돼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봅니다. 김대중의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던 우리 두 사람이 국민의힘 소속 윤 후보를 선택한 것은 참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서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윤석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 공정과 정의, 상식이 바로 서게 된다면 국민 통합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에서 국민의힘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점에 주목합니다. 국민의힘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때부터 반성과 쇄신, 변화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보다 과감한 쇄신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오는 11월 5일 윤석열 후보가 당의 최종 후보로 선출되면 당을 전면적으로 혁신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기대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중도와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가 마음을 턱 놓고 함께할 수 있는 국민통합정당으로 거듭나게 한다면 대선에서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두 사람의 뿌리인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변화와 윤 후보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놀라울 정도의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저희 두 사람이 가진 힘은 매우 미약합니다. 그럼에도 그 작은 힘을 윤 후보에게 보태는 것은 나라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양심의 명령에 따른 오늘의 이 행동이 정권 교체와 정치 대혁신의 작은 미랄이 된다면 저희들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